우리는 종종 역사 속에서 위대한 제국들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오래 지속된 문명 중 하나로 기억되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가 결국 몰락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줍니다. 과연 로마는 왜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몰락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로마의 멸망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사건을 되짚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 멸망의 원인으로 게르만족의 침입, 끊이지 않는 전쟁, 부패한 정치, 그리고 무능한 황제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복잡한 직조물처럼 얽힌 이 문제들은 로마의 몰락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을 넘어 훨씬 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수많은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로마 몰락의 진정한 그림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수백 년 전 영국의 위대한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그의 방대한 저서 로마 제국 쇠망사를 통해 로마 멸망의 주요 원인을 이민족의 침략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위대한 문명이 야만적인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인해 서서히 붕괴되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의 시각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재정위기, 과도한 군사비 지출, 정부의 만연한 부패와 끊임없는 내란,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의 확산이 로마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붕괴시키고 제국의 정신을 약화시켰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분석들은 로마의 멸망이 단순히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의 연구들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욱 근본적이고 예상치 못한 원인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변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질병의 창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로마 제국의 통화, 남발과 그로 인한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은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잠식하는 치명적인 독과 같았습니다. 로마는 광대한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특히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토가 줄어들면서 화폐 주조에 필요한 은과 금 같은 귀금속 자원이 고갈되자 로마는 급기야 동전의 은 함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졌고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화폐 대신 물물 교환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이는 정교했던 로마의 경제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제국 전체의 생산성을 심각하게 저하시켰습니다. 또한 로마는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도 로마 재정의 3분의 2 이상이 군사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니 그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봉급 외에 전리품을 통해 수입을 얻고자 했고 심지어 최고 사령관인 장군들조차 약탈을 허용하면서 제국 전체의 질서와 기강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군사비 지출은 제국을 지키는 동시에 제국의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이 외에도 로마인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던 독특하고 비극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납 중독입니다. 로마 시대의 귀족과 평민 모두 납으로 만들어진 식기,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 심지어 미용을 위한 화장품까지 일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고대 로마인의 유골에서 일반인보다 평균 80배 높은 납 성분이 검출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납 중독은 만성적인 질병과 무기력감을 유발했으며 특히 지배계층의 인구 감소와 영유아, 사망률 증가를 초래하여 로마 제국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배층의 지적 능력이 저하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로마는 서서히 활력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멸망에 대한 가장 최근의 분석은 우리에게 더욱 충격적인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바로 기후변화와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병의 창궐입니다. 인류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거대한 힘이 로마 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기후 변화와 바이러스가 로마 제국 쇠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 즉 기후 위기와 전염병의 위협과도 너무나도 깊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기원 후 165년경 로마 제국은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알려진 천연두로 추정되는 감염병으로 인해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잃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치였으며 제국의 노동력과 군사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530년에서 540년경에는 후기 소빙하기가 도래하면서 전례 없이 냉랭한 날씨가 수십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급격한 기온 하강은 농업 생산량을 급감시켰고 이는 곧 광범위한 식량 부족과 사회 불안, 그리고 이민족의 침략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비옥했던 농토마저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로마인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최신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경제 총생산량은 정치적으로 붕괴하기 직전인 4세기에 오히려 정점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로마의 멸망이 단순히 경제적인 쇠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과거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전통적인 다신교적 가치관을 무너뜨려 제국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고 분열된 로마 시민들을 하나의 신앙과 공동체 의식으로 묶는 데 기여했다는 새로운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들은 로마의 멸망이 단순히 인간의 탐욕이나 정치적인 실수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바이러스, 화산 폭발과 같은 거대한 자연의 힘에 의해 촉발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합니다. 어쩌면 로마인들이 우연과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포르투나, 여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것처럼 제국의 운명 역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힘에 의해 좌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로마의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환경, 사회, 문화, 그리고 자연의 힘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팬데믹,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적응하며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거나 현재의 안주에만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며 공동체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그로부터 얻는 교훈은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로마의 몰락은 결코 비극적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로마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역사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로마의 이야기가 긍정적인 영감으로 작용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